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방정식 1. 관계 방정식 1.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 방정식의 첫 번째 강의로 관계 방정식 1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변증법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뒤이어 가족, 친구, 사회를 만나죠. 자라나면서 산과 바다를 만나고 꽃과 나무도 만나며 해와 달도 만납니다. 만남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면서 하루 종일 모래성을 쌓고 허물던 정열은 차츰 식어가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동화는 기억에서 아득히 멀어져 갑니다. 벅찬 가슴으로 맞이했던 광활한 바다의 영상은 점점 흐려져 가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한없이 부풀어 올랐던 호기심은 시들어가죠. 이제 우리는 홍수처럼 넘치는 정보에 짓눌리고 모두를 알아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에 지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의 권태로 떨어지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빛을 바랜 채 퇴색하게 됩니다. 체험과 지혜를 상실한 채 메아리치는 허공 속에서 맴돌게 됩니다. 꿈과 희망의 파라다이스가 생존 경쟁의 전쟁터로 탈바꿈한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희망을 품고 직장에 들어가고 행복의 꿈을 안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과 행복의 안식처인 직장과 가정은 쉬이 인간관계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얽힌 건지 풀기가 힘듭니다.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인간관계의 장애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직장에 입사하려면 지능이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관계가 중요하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관계방정식은 인간관계의 해법에 관한 겁니다. 인간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죠. 성공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성공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하죠. 목표 없는 사람은 평생 목표 있는 사람을 위한 종신 노동형에 처한다. 행복은 분명한 목적입니다. 자기 개발의 선구자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핵심적인 화두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공이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겁니다.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고요. 관계방정식은 3가지를 취급합니다. having, doing, being입니다. having은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doing은 행복에 관한 것이고요. being은 진정한 성공과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인도의 성자입니다.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큰 통 안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그를 만나 물었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햇빛을 보게 해주시오. 하루는 디오게네스에게 젊은 시절 같이 공부했던 크게 성공한 동창생이 좋은 말을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식사를 준비하느라 그릇에 물을 떠서 팥을 씻고 있었어요. 동창생은 너무 안 돼 보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좀 아첨할 줄만 알았더라면 직접 손으로 팥은 안 씻었을 것이 아닌가.
디오게네스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처럼 밭을 씻을 줄만 알았더라면 아첨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인간관계의 해법은 복잡합니다. 관계방 정식은 복잡하죠. 우리는 어려서 순수한 마음으로 쉽게 인간관계를 해결합니다. 1차 방정식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자라나면서 순수함은 사라지고 영악함이 들어섭니다. 방정식은 보다 복잡해집니다. 2차 방정식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는데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창업한 이병철은 돌아가실 때 유언장에 3가지 한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근, 둔, 운입니다. 인간관계의 해법을 명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근은 뿌리 근자이고, 둔은 숨을 둔 자이고, 운은 운명의 운자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우선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한 우물을 파야 하죠. 그리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숨어서 기다려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하보다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동고동락하면서 MBA와 박사과정을 함께했던 중견기업 회장님은 성공 철학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늘 손해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는 최근 손해경제학이란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관계방정식은 복잡합니다. 우리는 어려서 순수한 마음으로 쉽게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1차 방정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로 개인 역동이 작용하죠. 그러나 자라나면서 순수함은 사라지고 영악함이 들어섭니다.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요. 2차 방정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역동이 작용하죠.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합니다.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역동을 넘어서는 해법입니다. 관계 방정식은 어렵습니다. 기초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안 배우고 바로 미적분을 풀려고 합니다.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지만 결국 실패하죠.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차 방정식을 충분히 푼 후에 2차, 3차 방정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개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부부, 가족, 직장 문제로 나가야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정답입니다. 오늘날 인간관계의 해법을 제공하는 무수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계 방정식의 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죠. 첫째, 1차 방정식, 둘째, 2차 방정식, 셋째, 3차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은 개인 역동입니다. 개인을 움직이는 내부의 힘이죠. 심리 역동이라고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 구조를 이드, 자아, 초자아로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드, 자아, 초자아의 상호작용에 따라 표현됩니다. 이드는 본능이고 자아는 조정자이고 초자아는 양심입니다. 한 국가에 비유하면 이드는 국민, 자아는 행정부, 초자아는 사법부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쾌락 원칙에 의해 움직이고 자아는 현실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초자아는 윤리 원칙에 의해 움직이죠. 인간의 심리 영역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됩니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무의식은 잠재 가능성의 보고입니다. 개인 역동은 현재 속의 과거입니다. 타고난 체질과 자라온 환경으로 요약되죠. 타고난 체질은 선천적입니다. 유전 인자를 통해 발현되고요. 최근 게놈 프로젝트로 인간의 유전자가 모두 밝혀졌는데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각종 유전자를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를 통해 불치병과 암을 예방할 수 있죠. 손상된 유전자도 수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체질은 물려받은 것으로 상당 부분 운명이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라온 환경은 후천적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환경입니다. 타고난 체질이 열악하더라도 훌륭한 환경을 통해 극복할 수 있죠. 타고난 체질이 탁월하더라도 형편없는 환경에서는 망가집니다. 개인 역동은 현재 속의 미래입니다. 잠재 가능성으로 요약됩니다. 동기부여가 앤소니 라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우리의 미래는 목표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사명을 통해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혔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현재 모습에서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매일 환자들을 열심히 진료하는 미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는 결국 살아남아 의미 치료를 창시했습니다. 배후 욕구라는 게 있는데요. 완전한 인격과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입니다. 융은 인생의 전반기에는 자아 강화를 이루고 후반기에는 자기 실현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후 욕구의 박탈은 배후 병리를 가져옵니다. 소위 영혼의 병인데요. 권태와 공허와 혼란에 떨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입니다. 영혼의 병은 목적과 의미를 통해 극복될 수 있어요.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은 다양한 역동입니다. 가족, 집단, 조직을 움직이는 다양한 힘이죠. 가족 역동, 집단 역동, 조직 역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가정을 벗어나 학교, 직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친구, 애인, 동료, 상사, 지인 등으로 확장되고요. 이각, 삼각, 사각, 오각 등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집단과 조직 관계는 더욱 복잡해서 파악이 힘듭니다. 관계 이외의 집단과 조직 고유의 영향력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30은 넘어야 사회체계를 볼 수 있다. 물론 사회에 관심이 없다면 영원히 사회가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 생활과 조직 생활을 하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각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첫 단추는 어머니와 아이 관계에서 시작하죠. 형제, 친구, 애인으로부터 부부, 사제, 동료, 상하 관계까지 폭넓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주 상처를 받는데요. 모든 상처는 상대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서 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큽니다. 보통 좋은 반응을 예상했는데, 이해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기대는 항상 갈등을 유발합니다. 나만큼 해주기를 바라는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운하죠. 지나친 기대는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감정 양식에서 옵니다. 애정 박탈에서 오고요. 특히 어릴 적 상처는 일생 삶의 덫으로 작용합니다. 말 한마디의 충격이 일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전혀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긍정적인 기대는 오히려 상대의 성장과 치유에 기여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 효과라고 부르죠. 누구나 바라는 만큼 해낸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크게 성공하고요. 직장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상사 밑에서 일한 직원들이 좋은 실적을 올립니다. 인간은 기대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긍정적인 기대는 건강한 기대죠.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이고 이타적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전제로 하고요. 반면 지나친 기대는 불건강한 기대입니다. 조건적이고 비판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없습니다. 투사적 동일치란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를 할 때 일어나는 정신현상인데요. 투사적 동일치는 투사가 먼저 일어나고 연이어 동일치가 일어납니다. 투사는 내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오히려 상대가 불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화가 났는데 오히려 상대가 화가 난 것으로 느끼죠. 내가 기분이 나쁜데 오히려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 동일치가 일어납니다. 투사로 인해 상대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불안해집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도 화가 나고요. 상대가 기분 나빠한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나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꼬이죠. 투사적 동일치는 부모, 자식이나 연인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성장과 관계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투사적 동일치를 통해 성장합니다. 충분한 사랑과 양육을 거치면서 투사를 버리고 건강한 동일치로 발전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정한 성격으로 남습니다. 모든 남녀는 연인 관계에서 투사적 동일치를 통해 서로를 깊이 탐색합니다. 이성 관계는 또 다른 대인 관계이죠. 직장 생활에 능한 사람이라도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눈멀기 마련입니다. 사랑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그런데 케미컬의 약발은 오래가지 않죠. 충분히 건강한 두 남녀가 만났다면 사랑의 유대감을 통해 투사를 벌이고 건강한 동일치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불건강하다면 남녀 관계는 복잡하게 엉킵니다. 투사적 동일치가 오래 지속됩니다. 물론 불건강한 쪽은 건강한 파트너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만 건강한 쪽은 불건강한 파트너로 인해서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경우 행복한 부부관계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삼각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감초입니다.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삼각관계가 안 나오면 시청률이 안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각, 오각관계까지 연출하는데요. 삼각관계의 원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남자아이는 이성인 엄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두렵죠. 성기가 거세될 것 같습니다. 남아는 아빠를 동일시하면서 두려움을 해결합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자신에게 없는 남근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두렵죠. 여아는 엄마를 동일시하면서 두려움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닮는 기전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두려움을 극복하면 사랑이 싹틉니다. 삼각관계는 형제 자매 간의 인간관계로 발전합니다. 자연스럽게 학교, 직장, 사회생활로 확장되죠. 그런데 편부모 슬하에서 자란 외동의 경우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와 사회에 들어가 다양한 삼각관계에 부딪히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각관계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소위 왕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가족 역동은 가족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가족 체계에서 벌어지는 힘의 흐름이죠. 이각 삼각관계에서 나아가 체계의 관점이 적용됩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남편이 술을 마셔서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서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고 아이의 성적이 떨어져서 어머니가 간섭을 하고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순환합니다. 이런 경우 술 마시는 행동과 성적 부진 행동이 중요한데요. 행동이 바로 그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죠. 가족은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공동의 목표, 공동의 규범,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가족관계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이러한 공동체의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죠. 사람들은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에는 학교, 직장, 교회, 군대 등 무수한 집단이 존재하죠. 가족도 하나의 집단이고요. 우리는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집단의 규범과 문화를 따릅니다. 프로이트는 교회와 군대를 포함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면서 집단 역동이라는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집단 역동은 집단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집단 역동은 교회와 군대뿐 아니라 가정, 학교, 회사 등 집단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나 작동하는데요. 프로이트는 집단 역동을 설명하는데 리비도, 동일시, 투사 등 정신분석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단 역동은 리더를 중심으로 한 리비도적인 유대감을 통해서 형성된다. 집단 역동은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형성됩니다. 집단에서 구성원들은 리더를 동일시하고요.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호 동일시 현상도 일어납니다. 집단에는 항상 억압된 공격성이 내재하죠. 구성원들은 공격성을 투사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이에 따라 희생양 현상이 일어납니다. 히틀러는 세계 정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구하기 위해 희생양을 자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희생양 현상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희생양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쓴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는 희생양 덕분에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쉽게 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픽은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은 역동와해입니다. 역동을 넘어서는 해법입니다. 어느 날 낙타가 무거운 소금을 메고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산을 오를 때와 내릴 때 언제가 더 문제인가? 낙타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내 등에 있는 소금이 더 문제입니다. 한참 산길을 가는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에 소금이 녹아내렸어요. 순간 낙타는 모든 짐에서 해방되었죠. 덧셈과 뺄셈을 푸는 1차 방정식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푸는 2차 방정식, 미분과 적분을 푸는 3차 방정식으로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활보다는 삶이 크고 사실보다는 진실이 크고 성보다는 사랑이 크고 몸보다는 혼이, 사회보다는 자연이, 현실보다는 실제가, 문제보다는 신비가 크다. 3차 방정식은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자기 실현, 자기 초월을 향해 가는 것이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큰 장을 다룹니다. 운명과 숙명을 다루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룹니다. 3차 방정식은 문제 와해를 도모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에 치중합니다.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수행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죠. 문제 해결은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고 복잡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때는 해결 중심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해결 중심, 솔루션 포커스드는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단지 해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목하고요. 숨겨져 있는 자원, 능력,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문제가 없으면 손을 대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며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문제 와해, 프로블럼 디솔루션은 문제를 넘어서는 해법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로 그득하죠.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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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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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죠. 우리는 끝없는 문제로 시달립니다. 세상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해결해서는 안 될 문제도 있습니다. 아예 해결책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문제 와해는 문제를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낙타가 소금을 내려놓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의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있음은 없음으로 대체될 것이고 한 가닥의 추억 속에 아련히 잊혀져 갈 겁니다. 인생이란 종국에는 없는 곳으로부터 와서 없는 곳으로 갈진데 그 가운데 낀 있음이란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자는 화창한 봄날 나비가 되어 꽃밭을 누비던 꿈을 꾸고 일어나 나비로 있었을 상태가 나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있었을 상태가 나인지에 대한 혼돈을 말했습니다. 인생 80평생이 한바탕의 꿈에 불과하죠. 어쩌면 우리의 본향은 딴 별세계이고 지구에서 잠시 동안 현실이란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있음은 순간이요. 있음 이전의 없음과 있음 이후의 없음은 영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혼자 사는 듯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듯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이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동시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보통 온도에서 기체인 산소와 수소 원자가 합해서 물이란 액체 분자가 되듯이 두 톱니바퀴가 이가 맞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듯이 이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유기체를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강에서 배와 배가 부딪히게 되면 서로 시비가 붙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빈 배였다면 아무런 싸움도 안 벌어지죠.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빈 배로 지나가라.